네, 여러분, 이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대체가 아마 초고도 문명의 21세기를 사는 분들조차도 이 기계나 뭔가 이 기구나 기계가 이상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굉장히 그 미신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계표 분류기 또 계수기 요런 것들 사이에서 뭔가 이 숫자가 지나가고 이 전자적으로 숫자가 표현되면서 이게 조작된다 하는 그 미스터리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제 심지어 그 계수기 속에 중국 화웨이에서 나온 칩이 부착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 외부하고 통신을 해 가지고 뭔가 조작된 거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주장하는 게 이게 이제 초기에 주장하다가 요즘은 잘 주장을 안 하시는데 네. 이게 개표 분류기를 조작해가지고 미통당 후보표를 민주당 후보표로 바꾸치기 한다. 네, 둔갑시킨다. 예, 둔갑시킨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주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표 분류기에는 랜 카드가 없어요. 아예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예보하고 연결이 안 돼요. 네.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스록 해킹을 해서 조작을 한다 그러더라도 성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 하에서는.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사람들이 이제 개표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이런 걸 하나 내요. 뭐냐면 개표 분류기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더불어민주당 허영표인데 이게 네. 막 지금 강원도 춘천갑인가 그럴 거예요. 허영표가 수백 장이 연속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캡처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허영표가 수백 표가 연속적으로 쭉 나오는 동영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개표 분류기를 조작해가지고 허영표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개표 분류기가 조작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개표 분류기에서 1차적으로 개표 분류를 하면 각 후보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투표지 수하고 투표자 수하고 안 맞거나 각 당 측에서 이의제기가 있으면은 네. 그 다시 이제 표를 개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표를 다시 개표 분류기에 넣고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이미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보별로. 그 후보별로 분류된 거를 다시 넣거든요. 넣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한 후보표가 연속적으로 수백 장씩 나오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이 뒤에는 뭐냐면 김진태 후보의 표가 수백 장씩 쭉 나오는 게 영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3의 후보표도 뭐 수십 장, 수백 장씩 나오는 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허영표만 수백 장 나오는 것만 딱 잘라서 네. 편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영상입니다. 있는데 써보시면 안 돼요. 사실은 아는 사람이 예. 장난치는 거죠. 예, 장난입니다. 네, 조작하는 예, 예. 겁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예. 이게 이제 성북구에서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네. 성북구에서 보니까 1차로 개표를 해보니까 1680표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투표자는 보니까 1810명이에요. 투표지 수가 1680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려본 거예요. 네. 2차로 돌려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나온 게 김영겸 후보가 822표가 쭉 나왔겠죠. 네. 영상을 보면은. 네. 그 다음에 이게 쭉 나오고. 그런 거를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저는. 네. 아까 춘천갑에 이제 허영하고 김진태 후보표가 나오는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일단 당락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당락은 예, 그대로고. 예. 이렇게 네. 이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각 당 상관인데 이의제기할 때 다시 돌릴 때 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QR코드를 통해서 개표 분류기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말이 안 돼가지고. 이거 뭐 제가 예. 조금 하여튼 기계나 새로운 거 뭐 바코드가 있다, QR코드가 나오면 QR코드가 뭐 조작을 위한 뭐다 하는 별별 얘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혹할 수가 있는 그 의혹적인데 어떤 거냐면 기표가 안 된 무효표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네. 민주당 후보표로 분류가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시간상으로 그렇고 못 틀어드리겠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1번에 기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가 1번 분류표로 넘어가고 있어요. 개표 분류기가. 그럼 개표 분류기를 조작해서 그렇게 된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개표 분류기는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만 돼 있어야 그 후보표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기호 1번이지 않습니까? 1번. 민주당 후보 이름도 있잖아요. 뭐 누구 아무개. 그러면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어도 개표 분류기는 그 후보표를 분류를 합니다. 정상표로.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기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아마 예, 예. 그 밑에 이름이나 이름에 찍혀 있는 거예요. 1번, 2번 예, 그 예, 예. 숫자 위에 찍혀 있을 겁니다. 예, 예. 네. 이게 그럼 민주당 후보표만 그런 게 그렇게 분류되느냐? 미통당이나 다른 후보표도 그런 식으로 다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드릴 말씀은 사실 이 개표 분류기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해온 게 아니고 120번이 넘는 재판을 했고, 예? 정부 기관들이 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수많은 결론을 내고 그 중에서 하나가 국민감사 청구가 감사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 당에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감사원장 시절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가지고 선관위에 가서 직원을 보내가지고 또 이 개수기 전문가들이 붙고 해가지고 그 가서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전 개수기 개표 분류기들을 다 끌어내려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중국제 뭐 통신장치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전수조사를 했다. 그래서 국민감사 청구의 답변 자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는 이미 자료가 나갔는데 그걸 이 받은 사람이요 이런 자료가 왔다고 확정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 텐데 이 닦는 거죠 이제. 또 개표 분류기가 조작됐다고 의혹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종로구 개표 동영상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번 한교안 기표 투표지가 재확인 대상 칸으로 막 가요. 네. 분명히 한교안 표에 기표가 돼 있는데 그게 한교안 표로 가는 게 아니라 재확인 대상 미분류표로 분류가 되게 가더라는 거예요. 네. 많이. 이상하다. 그럼 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전에 저희들이 쓰면 K값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통당 후보를 지지하는 60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60대 이상들이. 그분들이 이제 신체 활동상으로는 좀 에러들이 운동신경들이 나서. 많이 떨어지니까 네. 아무래도 정확하게 기표를 못하는 것. 근데 한교안 표에 기표는 돼 있지만 칸에 걸렸거나 이런 것들은 재확인 분류표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교안 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보이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개표 분류기가 조작한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런 표들은 나중에 이제 각 당 참관인들하고 선관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합니다. 결국 그게 한교안 표로 다 분류가 돼요.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네. 그러니까 K 값이 미통당 후보들이 1.5가 나오는 것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한교안 표에서만 유독 많이 미확인 분류표로 많이 넘어가더라. 그건 이상하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개표 분류기에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최종적으로는 다 한교안 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그게 되셨습니까? 본격적으로는 그 참관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참관인들이 말하자면 1번 민주당과 국힘당 참관인들이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또 문제가 생기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의 책상에서 그 문제를 협의를 합니다. 요게 이 표는 1번 표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요? 그 2번 표요. 만일에 1번과 2번 사이에 도장이 찍힌 이런 것이 있다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운데 찍혔다. 이건 누구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무효표로 가는 거고. 마지막에 유관으로 쌍방간에 이건 아무래도 1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 좋아. 1번으로 분류하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번이냐 2번이냐고 판정한 거하고 마지막에 대법원에 재판을 가서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에 가서 유무효를 다시 다 표별로 따지죠. 그렇게 해서 확정된 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 조금 덧붙이자면 이번에 이제 민경욱 후보가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재검표를 했지 않습니까? 재검표를 할 때 대법관들이 재검표할 때 무효표 중에서 민경욱 후보표를 많이 가고 이런 경우에 민경욱 후보표가 조금 대법원 결정에서는 조금 많아졌어요. 4.15 개표 현장에서 개표 결과가 나온 것보다는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무효 소송을 한 입장에서 최대한 그 입장에 서가지고 개표 결과를 그러니까 표를 많이 주는 거죠. 네. 어중간하다 싶으면 가능하면은 민경욱 후보표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락에 바뀌질 않거든요. 봐라. 네. 당신 입장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락이 뒤집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손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대법관이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가능하면은 이쪽 편에 서서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하는 쪽의 표가 개표 당시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재검표장에서는. 네, 이건 뭐 예, 그건 충분하죠. 예,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